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인가 싶어서 누운 자세로 다리를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다리를 올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허리 디스크의 위험에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고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교수님이 허리 통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죠. 예,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그만큼 흔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예, 허리 통증이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고 흔하지만, 물론 허리 통증의 가장 많은 이유는 근육통이지만요. 네. 그래도 가장 심각한 거는 추간판 탈출증이어서,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 없이 별 문제가 없으면 허리 디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한 절반 정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초기에 허리 디스크가 탈출될 때는 신경을 닫지 않아서, 그때는 허리에 통증만 주로 있고 다리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다리를 들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진행돼서 중기 이후에는, 그때는 신경을 닫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고, 특히 누워서 다리를 들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다리를 한 20, 30도도 못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누워서 다리를 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디스크의 초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내가 좋은 자세, 운동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좀 있다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반드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심하게 생긴다. 네. 그리고 보통 한 7, 80도 정도, 90도까지 들어야 되는데 한 3, 40도, 4, 50도에서 더 이상은 못 들고 너무 아프다. 네. 그러면은 이미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진단도 제대로 받아보고, 네.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와 허리 통증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걸까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허리 통증만 있고 다리를 들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꾸준히 허리 주변 근육을, 우리가 요즘 코어 근육 강화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근육을 강화를 많이 하고, 허리에 부담되는 무거운 물건 들기라든지 오랫동안 앉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하시면 이제 좋아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허리 통증의 이제 큰 범위이고, 그 중에서 좀 허리 통증이 계속 되다가 진행되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 거라서, 큰 허리 통증 내에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졌다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지로 방사통이 되고 다리를 들었을 때 더 아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심각해지신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진단하고 병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오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통증이 뻗는 거군요. 예. 허리에서 디스크 탈출이 되면 초반에는 디스크만 이렇게 팽윤이 돼서 이게 붉어져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허리 통증이 주로 생기는데, 그게 점점점 더 나오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다리 그래서 쪽으로. 예. 그래서
다리 쪽으로 가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다리 쪽이 감각이 좀 약간 무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나중에는 오히려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픈 게 더 심해지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걸을 때 아픈 건가요? 걸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아파지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누워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또는 걸을 때가 척추의 압력이 더 증가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디스크가 조금 더 나오게 돼서 이제 신경을 더 건드리게 됩니다. 네. 뭐 가벼운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허리 통증 중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허리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리까지 통증이 있고 다리로 이렇게 전기오듯이 뻗쳐서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또 그쪽에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해지는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러면 대소변 보기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군요. 예. 대소변 보기까지 어려워지고 그게 조금 진행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응급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충분히 보존적으로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넘어서서 대소변 보기도 힘들어진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찾고 아니면 응급실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잘못된 자세라든지 운동 중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을 텐데요.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가요? 대부분은 이제 비슷하지만 잘못된 자세라고 하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거 유지하기가 5분, 10분 유지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렵죠. 무엇이냐면 네.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계속 힘을 써가면서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편하게 하려면 힘을 쭉 빼고 삐딱하게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근육 힘 하나도 안 쓰고 이제 편안하게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은 그런 자세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허리를 좀 써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근육이 약하니까 무리가 가고 근육통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근육이 찢어지거나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그 척추를 제대로 단단하게 못 잡아주니까 척추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요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로 요통이 많이 생기고요. 요통이. 예.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 예. 우리가 무거운 역도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런 근육은 튼튼한데 거기에 더 무리한 큰 힘이 가해져서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급성으로 이렇게 추간판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평소에는 그렇게 통증이 없었는데 어떤 동작 이후에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갑작스럽게요. 그럴 때 갑작스럽게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간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신경을 누르게 돼서 그럴 때는 다리 하지 방사통이 같이 생기거나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생기고 그다음에 하지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생기고 그다음에 통증도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되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자세도 나쁘고 그런 생활을 의자 생활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근육이 약했던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근육통 플러스 거기에 있는 척추를 제대로 못 잡아주니까 조금 퇴행이 되면서 주로 요통이 발생하는 그런 형식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도 날씨나 기온차에 따라서 통증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강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이게 비가 오려나 하면서 이렇게 무릎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압이 되면 우리 그 무릎 관절 주위에 있는 그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 관절이 약간 더 부풀면서 통증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척추는 우리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주로는 그 기온이 차지면 척추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근육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온이 내려가면요. 그렇죠. 그러면 근육통이라고 하는 거는 기온이 내려가면 더 굳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네. 예. 그럼 좀 따뜻하게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근력 강화 운동도 이렇게 해줘야 더 좋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주로는 그 뻐근하다, 그리고 옥신옥신하다, 그렇게 하고, 또, 특징이 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아프다. 누워있을 때는 좀 편안한데, 누웠다 일어날 때 아픈다. 네. 또는 운전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한 30분, 40분 되면 아프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너무 아파진다. 예.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면요. 예,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다. 양반다리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 점점 아파져서, 나중에 식사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죠. 그렇게 증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들을 통해서 질환을 짐작하기도 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점점,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주로는 허리 근육이 약해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생긴 분들이거든요. 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근력 강화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다든지 해서 그 디스크의 압력을 높여주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평소에는 괜찮고 오래 앉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나는 걸어가면은 다리가 저려서 버스 한 정거장 또는 100m, 200m 가면 다리가 저려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 벤치에 앉아 있다 가야 된다. 그렇게 다리가 말씀하세요. 저려서 걷기가 힘든 분들이요. 예.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요. 예, 그런 분들은 오래 앉아 계시거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네. 이제 걸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리가 좀 저리고 걷기 힘들어지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있는 분들은 허리 통증도 있지만 다리 방사통이 있고 누워 있을 땐 괜찮지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다리 쪽으로 이 뻗치는 통증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러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나와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진단을 위한 검사법도 다양하죠. 예.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그 영상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찍으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MRI나 이런 검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그 디스크 탈출증이나 이런 경우 그리고 신경이 아직 누르지 않은 경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누워있는데 다리를 올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초기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지만 그때는 꼭 MRI 같은 촬영을 하지 않고 일반 촬영 정도 해보면 디스크 높이가 좀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우리가 이 코어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척추의 디스크 압력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기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벽을 잡고 억지로 일어나긴 했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아픈 걸 참고 일어섰는데 똑바로 서고 나니까 오히려 아픈 게 없어지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아주 그냥 끙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고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아파요. 소염 진통제랑 근육이완제랑 사갖고 사날 먹으면 또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근육이완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누웠을 때 허리 가운데 쪽으로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아파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정말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누웠다가 예, 예. 일어설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가 가장 힘들고 서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고 하십니다.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 이제 그 허리 근육 운동이 충분히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퇴행성매가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심해지면 네. 그러면 우리 그 척추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굽혔다 폈다 몸을 회전시켰다 이걸 다 하면서도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단단히 딱 잡아주면 또 우리가 무거운 것들도 이렇게 들고 버티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그 바른 자세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세월을 보내면 나중에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면서 삐끗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근육통이 심해집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근육통이 심하면 우리 뇌는 그 근육을 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안 쓰게 만들거든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아예 힘을 안 쓴다 그러면 네. 우리 척추 뼈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만져진다고 하는 것이 예. 그게 척추가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딱 잡아줘야 돼 안 잡아주니까 뒤로 밀린 경우거든요. 척추가요? 예. 그래서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요. 주사요법도 얘기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미 그 척추가 흔들리면서 그쪽이 찢어지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사요법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사요법은 필요하긴 한데 그것으로 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치료를 도와주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그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이완제도 말씀하셨는데 근육이완제는 초기에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5일에서 일주일 이상 드실 필요는 없고 그 이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근육이완제 드시고 다른 통증약도 드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사 치료도 받으시는데 그렇게 통증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쪽을 강화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해서 근력 강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도움만 될 뿐이지 이후에는 근육 강화 운동을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 이완제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염 진통제와 근 이완제를 사나흘씩 복용하면서 통증을 견딘다고 하시는데 근육 이완제를 계속 드셔도 되는 건가요? 소염 진통제, 근이완제는 그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주사 치료와 마찬가지로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줄여주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으면 이걸 못 잡아주니까 흔들려서 찢어지면 염증 생기고 염증 생기니까 통증이 많이 생기고 예. 그러면 그때 또 약을 먹어서 좀 통증을 줄여주고 그러면 조금 더 생활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악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은 줄인 다음에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동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점 심해지셔서 나중에는 그쪽 부분을 뭐 수술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필요까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운동을 꼭 같이, 재활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의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씩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의 위험이 있는 걸까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계속 조금 찢어지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 생기는 데서 다시 또 새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새살이 계속 자라면 그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새살이 자라면서 좁아져요. 아. 그래서 척추관이 협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걸어가면 그쪽에 혈액순환, 혈관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더 저려지고 못 걷고 그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으로 허리에 그 근력이 약화되고 그쪽의 척추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찢어지면 뭐 10년, 20년 지나면 거기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깁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떨까요? 허리 건강을 위한 예방법,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바른 자세 이렇게 취하시고, 네. 우리가 뭐 쇼파나 이런 데만 되면 완전히 삐딱하게 그냥 뭐 온몸의 힘을 다 빼고 이렇게 누워 있다시피 이렇게 앉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잠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가능하면 바른 자세 이렇게 딱하게 유지하려고 앉지 하고요. 마시고요. 예. 예,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그 근육이 약하고 평소에 운동이 안 되시면 바른 자세 뭐 5분만 해도 굉장히 힘드실 거잖아요. 네. 그럼 잠깐 일어나서 자세 받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또 바른 자세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평소에 운동이 부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수영도 좋고 걷기도 좋으니까 그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거운 거 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아픈 게 더 심해질 정도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쪼그려 앉아 있는다든지 그렇게 디스크의 압력을 높이는 동작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운동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수영이나 걷기가 좋은 건가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 코어 운동 코어 하시는 게 운동. 제일, 네. 코어 운동. 그래서 우리가 플랭크 운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이렇게 척추를 꼿꼿하게 유지한다든지, 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항문 조이기 운동, 케겔 운동 같은 것도 좋은 케겔 운동이요. 예, 케겔 운동도 좋은 코어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동, 그래서 그 코어를 좀 튼튼하게 하는 운동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로 가면은 그 수영이라든지 걷기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영은 자유형이나 배영이 도움이 되고요. 네. 평형이나 접영은 허리를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크 있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그리고 증상, 네. 예. 또 어르신들은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걷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걷기. 예. 네. 자,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다리까지 더 저려진다. 그런 경우. 그리고 뭐 한 100m, 200m 가면은 다리가 저려서 더 못 걷겠다.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심해지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는 뭐 한 30분, 뭐 1시간 이상을 앉아서 작업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증상이, 특히 퇴행성 척추 질환이 또 진행된 경우거든요. 네. 퇴행성 척추 질환이요. 예. 그래서 방사통이 있다든지, 또는 뭐 100m 이상 걷기 힘들다든지, 또는 뭐 30분 이상 앉아서 작업하기 힘들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허리에 통증이 좀 있다, 그런데 다리에 방사통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러한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이런 척추에 압력이 가는 것만 피하시면서 네. 꾸준하게 이런 코어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걷기라든지 이런 허리에 좋은 운동 그런 걸 꾸준히 해 가시면 그러면은 한 몇 달만 지나셔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옛 속은 노후.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고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